안녕하세요. 럭키입니다. 네,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아픕니다. 덩달아 제 계좌도 많이 아프고요. 현재 약 4,000불 정도 손실 중이며 어제 장중에는 5,500불 정도까지 손실 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소가 메타처럼 200일선 저항을 맞고 밀릴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다시 481선 아래로 내려가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에는 이 녹색선까지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를 더 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본장에서 생각보다 큰 하락이 나오면서 현재는 검은색 선인 초장기 이평선 721선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저는 검정색 선까지는 혹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8% 지점까지는 끝까지 매수하면서 버틸 생각입니다. 마소의 개별적인 이슈는 이미 많이 접하셨으니 생략하고 저는 대응, 대비 관점에서 제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 제 시나리오와 정반대로 기업 펀더멘탈이나 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 보인다면 그때는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좋은 타점이 보이는 종목으로 기회 잡으면 됩니다. 자, 검정색을 한번 봐주세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 흐름입니다. 이 검정색 선은 정말 중요합니다. 2022년 금리 인상으로 인한 폭락장 이후에는 이 선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시장 전체의 하락장이 아닌 마소의 개별적인 이유로 이 구간은 절대적으로 지켜낸 구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장은 버티는데 마소 혼자 이 선을 확실하게 깨고 내려간다. 그렇다면 시장과 반대로 가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그때는 저도 패배를 인정하거나 절반 정도는 손절해서 비중을 줄인 다음 기회를 잡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겠죠. 현재 그 가격대는 412불. 일시적으로 뚫리는 힙소 현상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대는 400불입니다. 지난번에 잡아드린 콘트 기준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마소가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21% 빠지는 지점에서 분할 매수하기가 가장 좋은 구간이고, 마이너스 28%, 그 구간에서는 마지막 매수 찬스이자 대세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결정짓는 승부처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부터 마소는 마이너스 28% 구간에서는 깨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 선이 무너졌던 구간은 금융위기 같은 IT 닷컴 버블 같은 시장 위기였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400불이 깨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답은 주봉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봉 차트 200일선 기준을 보면 374불 정도인데요. 다음 주쯤 흐름을 넘어간다면 380불, 385불 정도까지 올라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마소는 그 힘들었던 2022년 하락장에서도 이 라인만큼은 깨지 않고 지켜내며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이 자리까지 터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지만 높은 확률로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고, 반대로 말하자면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닷컴 버블 충격 이후 2015년까지 마소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00년 닷컴 버블 한 번,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번, 이 두 번의 거대한 위기를 제외하면 마소는 이 선을 밑으로 돌파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횡보 라인은 있었고요. 결국 시장 전체가 통째로 무너지지 않으면 마소는 이 기준으로 높은 확률로 지켜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만 이 선을 지키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직은 쫄 필요 없습니다. 큰 수익을 얻으시려면 하락장에 크게 담고요. 그 기업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티는 구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패배도 인정하는 구간도 정해 놔야 하는 거죠. 자, 가볍게 나스닥 프레탈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2026년은 과거 IT 닷컴 버블 당시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패턴을 차트에 복사해 둔 상태입니다. 물론 프랙탈 날짜가 하루 이틀 완벽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현재는 흐름이 매우 비슷합니다. 1월 29일 고점을 찍고 꺾인 모습까지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현재까지는 프랙탈대로 잘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 프랙탈 시나리오대로라면 1월 29일 기점으로 2월 9일까지 약세가 지속되고 2월 13일부터 약간 반등이 나오지만 전 고점을 뚫지 못한 채 3월 1일까지 지루한 약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고비만 잘 넘기면 4월 13일 다시 반등장이 올 수 있고요. 이 흐름을 참고해 보신다면 마소 역시 당분간은 조금 더 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월 초까지 우리가 앞선 설정한 400불 혹은 최종 마지노선 380불 정도만 지켜준다면 그 이후에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 날짜 기준으로 비트코인 시즌 종료 여부와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제 관점은 멤버십 게시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비트코인 선행 차트라고 볼 수 있는 스트래티지 주가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MSTR이 비트코인보다 먼저 움직이면서 160불 아래로 밀리는 거 보고 이거 뭔가 터지겠다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분들께 그 관점을 다음날에 즉시 공유드리고 MSTR 숏 포지션을 진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로 급락이 나오면서 예측을 적중했죠. 제가 숏을 잡았던 결정적인 근거는 결국 일봉 721선 장기 이평선 때문입니다. 이 선은 차트의 생명선 같은 자리인데 이 자리를 깰 가능성이 점점 크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차트를 크게 늘려서 과거를 한번 볼까요? 지금처럼 이 선이 깨지는 구간이 또 보입니다. 바로 2022년 3월인데요. 당시에도 이 생명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비트코인은 사실상 시즌 종료를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기준을 보면 반등이 올 때마다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90K 위로 올라와서 안착하지 않는 이상 하방 압력이 훨씬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손절 라인 잡아봐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프랙탈 분석도 같이 보겠습니다. 22년 200일선 깨고 722선을 내려간 기간과 하락률, 그 다음에 721선을 깨고 200일선까지 올라간 기간 간 하락률 패턴을 분석한다면 당장 이번 주말인 2월 1일에서 2일 사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70K를 깨고 내려가는 급락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여기는 지켜주겠지라고 믿는 그 마지막 지지선까지 순식간에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아까 나스닥 프랙탈에서 말씀드렸듯 2월 13일까지 짧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나스닥 프랙탈 기준으로 2월 13일까지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하락 추세로 복귀해서 3월 2일에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나스닥 흐름은 나스닥이 상승하면 조금 반등했지만 나스닥이 조금만 내려도 비트코인은 과하게 내려가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흐름이 계속 보인다면 이 프랙탈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위험 자산 선행 지표인 비트코인은 2월 26일까지 55K까지 폭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희망은 있어요. 3월, 4월까지 프랙탈대로 상승해 준다면 비트코인 역시 다시 크게 반등할 겁니다. 하지만 4월부터 5월까지 하락하는 나스닥 패턴까지 고려한다면 비트코인은 역시 그 흐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이번 하락에 76K를 지키고 나스닥에 반응하지 않고 잘 유지만 해준다면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미 한 차례 큰 충격을 받은 만큼 76K 부근에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운축한다면 25년 4월에 그랬듯이 다시 상승의 랠리를 시작해서 3월 중에 100K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4월에 예정된 FOMC, 올해 파월 의장 임기 종료 등 시장이 뒤흔들 불확실성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확률도 아직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월봉 차트에서도 RSI 50을 선을 깨지 않는 것이 상승 추세에 유지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2018년 그리고 2022년 3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를 못 지켜내면 하락 추세입니다. 결국 76K가 꼭 지켜내야 하는 구간입니다. 또한 2017년과 2022년 고점과 하락 구간을 이은 초장기 상승 빗각을 보시면 현재 이 선이 살짝 뚫린 상태입니다. 여기가 완전히 무너진다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반대로 이 위에 올라탄다면 상승 확률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받아잡겠다고 핫다를 노리기보다는 차라리 나스닥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면 기회가 왔을 때 잡아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 주 폭락이 올 수 있는 70에서 76K 자리가 단기 반등을 노려서 80에서 83K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2월 13일 전까지는 일단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 이후로 보라색 상승 빗각에 다시 올라타서 유지해준다면 추가 상승을 노려보겠지만 반대로 80K를 다시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다시 숏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장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를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